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당뇨병은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 당뇨병을 말하는 것으로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서 1형과 2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소아청소년기에는 성인과 달리 1형 당뇨병이 가장 많지만 비만 인구가 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2형 당뇨병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아당뇨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을 오늘 건강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몇 년째인가요? 예,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에 10주년 기념 행사를 많이 했고요. 올해 이제 11주년. 2005년에 소아당뇨 환자 부모들 또 의사분들 또 몇몇 그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같이 소아당뇨 아이들을 위한 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이제 11년째 되는 기관입니다. 네. 회원들은 모두 몇 분 정도 되세요? 소아당뇨 환자들을 다 회원으로 해야겠지만 뭐 가입하고 한 사람들은 지금 인구로 보면 뭐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회원들이 소아당뇨 아이들하고 가족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소아당뇨 아이들과 가족들이 대부분이고요. 보통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어머니가 같이 가입하는 경우보다는 뭐 아이들이 적극적이면 아이들이 가입을 하고 또 어머니들이 적극적이면 어머니들이 가입하고 그런. 김광훈 회장님도 어릴 때 소아당뇨를 겪었다고 들었는데요. 소아당뇨의 개념을 두 가지로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형당뇨를 말씀하는 소아당뇨도 있고요. 또 소아청소년 시기 칠드런 당뇨를 말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까서 적용되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일형당뇨로 소아당뇨를 겪었고요. 지금도 일형당뇨 환자이긴 합니다.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면 남자아이들은 한창 막 키도 크고 막 왕성하게 막 먹을 때 아니에요? 예, 제가 뭐 그렇지 않아도 키가 굉장히 컸고 덩치도 좋은 편이어서 굉장히 성장기에 있는 시기였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요. 몸무게로 따져서는 그때 당시 한 20여 킬로 뭐 이 정도 15킬로에서 20여 킬로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일형당뇨입니다. 이형당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몸무게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비만하게 되지만 일형당뇨는 그 발병하는 순간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몸무게가 체중이 눈에 띄게 줄게 됩니다. 원래 체형은 어느 정도 체형이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당시에 키가 170이 넘었으니까요. 아마 그 뒤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두세 번째 정도로 컸습니다. 예. 몸집은? 몸집도 학교에서 큰 편에 속했습니다. 뭐 아주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20kg가 한 번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한 65kg 나가면 뭐 한 40, 뭐 9kg, 50kg 정도까지 빠진 거죠. 예. 그러면은 진단은 증상보인지 얼마 만에 받으셨어요? 저는 한 2달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뭐 신체 활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지고 뭐 먹지를 않아도 살이 빠지니까 이거는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바로 그때 당시에 혈당이 뭐 1200 이상 그리고 뭐 다화혈색소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정상이 6.5 이하인데 그게 17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요. 바로 나타났어요. 일형 당뇨면 가족력이 있는 건가요? 일형 당뇨는 이형 당뇨에 비해서 가족력은 조금 덜한데요. 그래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체질적으로 조금 그 당뇨에 대한 기전이 약하면 걸린다고 하지만 이형 당뇨에 비해 그 가족력이 높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가족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 큰 아버지가 그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아버님이 형님이시기 때문에 알긴 하셨지만 이게 아이가 걸린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라시긴 하셨죠. 비교적 어린 나이였는데 이게 식사 조절부터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뇨병이 걸리면 그때 당시만 해도 딱 당뇨병이 발생하자마자 어디 한의원이 좋더라, 어떤 뭐 약이 좋더라 이런 게 많았고 민간요법 같은 것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신체 능력이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제가 자체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껴서 그렇게 했는데 한 2년 정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합병증이 바로 발생하게 돼서 그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죠.
당뇨가 무서운 게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뇨병 자체로는 그게 모를 수도 있는 거군요. 예, 당뇨병 자체로는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을 많이 먹고 대사작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잘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체 활동이 되게 활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합병증이 없고 잘 이제 그 당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때는 그거에 대한 거 잘 모르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술을 많이 먹어도 금방 깨고 금방 소변으로 배출돼서 편하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떤 합병증들을 겪은 거예요? 저는 이제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은 신경합병증하고 시각적인 합병증하고 신장합병증하고 해서 만성합병증과 급성합병증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신경합병증부터 와서 잠을 쉽게 못 이룰 정도로 뭐 다리도 아프고 팔도 찌릿찌릿하고 뭐 이게 그 자율신경이 마비 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보통 한 10년 정도 만에 오는데 저는 당뇨도 오고 나서 금방 됐고요. 또 관리를 나름대로 한다 그랬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치료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2년 만에 다른 사람들은 보통 10년, 20년 만에 그 발생하는 걸 한 2년 만에 겪게 됐어요. 이게 소아당뇨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케이스가 좀 일형당뇨는 그러니까 이형당뇨와 일형당뇨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형당뇨는 예를 들면 뭐 그 간헐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200 이상이 나와도 그러니까 식전이 되거나 공복이 되면 다시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요. 근데 일형당뇨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항상 600 이상이 나오고 밥을 안 먹어도 450, 500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뇨병에 대한 수치의 개념이 전혀 틀리고요. 병 자체가 틀리고 그러니까 그거가 관리 안 됐을 때 진행되는 속도가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소아당뇨 진단 받고 나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합병증 부분이라고. 예, 그것도 생각하면 그거고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식사를 못하고 아무 활동을 못하는 일형당뇨인데 인슐린을 뭐 학교에서 맞아야 되고 또 이제 중간에 활동할 때 맞아야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고요. 당연히 뭐 제 책상에다 놀림거리를 놓은 거는 당연했고요. 아픈 친구한테 놀림거리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당뇨에 누에가 좋다 그러면 그 송충이나 누에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제 책상에다 놓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는 그때도 좀 자아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아이들하고도 트러블이 좀 심했어요. 그냥 당하는 것보다는 트러블이 많이 심했습니다. 예. 아니 좀 화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듣다 보니 좀 화가 나요. 예. 아픈 사람 그렇게 비하하면서 놀리면 안 되죠. 요즘에도 그런데 그래요. 요즘도 그런데요? 예, 그래서 요즘에도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입학을 했는데 당뇨병에 대한 입학이 거부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 때문에 문제가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소를 시키고 이러는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고 1년에 막 여러 건씩 발생하다가 지난 1월 8일 날 어린이집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우선 입학에 대한 거는 법안으로 통과했습니다. 네. 힘든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글쎄 이게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가 병이 걸리고 나서 아버님이 또 바로 아프셔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고 또 큰형님은 또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직장 생활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취미 생활이나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것은 제가 극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손을 잡아줄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의 이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고요. 제가 나중에 크게 되면 저같이 그냥 누가 손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생활, 뭐 휴학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당뇨병에 걸리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굉장히 우등생이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2학년 당뇨 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꼭 아파서 학교를 안 가는 것도 안 가는 거지만 이제 예를 들면 병원을 가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오면 아이들이 병원 갈 때는 말짱한데 왜 아프다고 조퇴라고 하나 하기 때문에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뭐 70번 이상 결석을 하면 당연히 유급이 되고 그런 일도 많았고 또 합병증에 걸려서 또 이제 날짜를 못 채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휴학도 많이 했고 뭐 시험도 많이 안 보고 뭐 그랬습니다. 예.
소아 당뇨가 이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어떤 네. 분에게나 저를 도와주신 분들 또 제 옆에 계신 분들 감사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상 그렇지만 또 예전에 관리법이 지금같이 좋지도 않았고 인슐린이나 아니면 치료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네. 합병증이 많이 와서요. 아까 얘기했던 신경합병증은 이겨냈지만 그 눈으로도 합병증이 왔고 지금 혈액으로도 그러니까 신장으로도 합병증이 와서 네.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 4시간씩 받고 있고요. 예, 그 중증 장애인이 돼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러면은 아까 합병증, 신경, 시각, 신장 이렇게 올 수 있다는데 세 가지가 다 오신 다 거예요? 왔습니다. 예. 아, 시각장애도 있으세요? 저 시각장애는 몰랐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신생혈관이 터지게 되면 네. 순간적으로 눈이 안 보이다가 또 그게 이제 가라앉거나 걷어내면 또 보이고 하기 때문에 네. 시각장애는 뭐 약하게 있지만 그거는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고요. 물론 네. 글을 보거나 할 때 뭐 오랫동안 보통 사람같이 볼 수 없고 뭐 5분 이상 책을 본다거나 하면 글씨가 깨져 보이는 건 있지만 그거는 네.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가장 불편한 건 신장 투석 받는 게 가장 불편합니다. 예. 일주일에 3번씩. 예. 4시간 넘게 받는데 어디 지역에 가서 있더라도 거기 병원부터 찾아서 가서 투석을 받지 않으면 독소가 쌓여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네. 협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한국 소아당뇨인 협회. 네. 이 협회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말 그대로 한국 소아당뇨인 협회는 한국에 있는 네. 소아당뇨인들을 위한 협회예요. 그래서 소아당뇨 환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협회를 만들었지만 아이들도 회원이지만 아이들을 위하고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협회이기 때문에 이름을 네. 붙였고요. 그동안의 협회들이 대부분 질병 협회들이 많이 있고 질병 단체들이 많지만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보통 그 정치가들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정치가들이 보통 회장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환자 중심이 돼야 되고 환자 중에 이거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발기를 할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다른 그 기업인들은 전부 다 서포팅 역할을 했고요. 네. 회원을 환자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많았어요. 처음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체계가 많이 안 잡혀 네.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협회에서는 3가지 일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소득 환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걸 해요. 그래서 1년에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나서 장학금과 치료비라 5천여만 원 정도 그 지원을 하는데요. 네. 협회 1년에 총 수입이 1억 2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정도를 장학금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에 대한 홍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일형 당뇨병이라는 것도 누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 그 다음에 당뇨 검진 그 운동 같은 것도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구룡마을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곳에 당뇨 검진하는 홍보 캠페인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발의하기 위해서 지금 뭐 조례안도 하나 인식 개선 조례안도 통과했고 그리고 2010년부터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그 치료 소모품에 대한 그 요양비 지원되는 걸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린 1월 8일 날 그 영유아 보육법 통과시켜서 아이들 당뇨병 환자도 우선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까지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와, 참 의미 있는 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걸 봐도 굉장히 열정과 에너지가 많으신 아, 분 예, 같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시는 일 중에 소아 당뇨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10년 전에 시작할 때 일형 당뇨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네. 아까도 그 질문에도 있지만 일형 당뇨가 유전이 되는 건지 전염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일형 당뇨가 이형 당뇨가 심해지면 일형 당뇨가 된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네. 또 그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일형 당뇨도 모르지만 그 소아 청소년 중에 이형 당뇨가 늘어나는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소아 청소년 이형 당뇨가 일형 당뇨보다 인구로는 앞질렀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요? 일형 당뇨가 전체적인 당뇨로 볼 때는 0.5% 정도밖에 발병률이 안 되지만 그 소아 청소년 시기에는 30% 40%가 발병률이 높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성인이 된 일형 당뇨 환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형 당뇨에 대한 그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 소아 이형 청소년 당뇨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도 학교 생활을 할 때 상처를 받았었고 또 소아 당뇨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으셨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요즘에 비해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사회적으로 보는 인식은 더 열악했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때 그 아이를 잡아줄 수 있는 손길이 누가 되느냐. 그게 친구도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멘토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생, 의과대학 간호학 과 학생 선배들이 가서 당뇨에 대한 교육과 말을 나눠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내 사회에 낙오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노력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소아 당뇨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 거 먹어서 당뇨병 걸렸다? 또 많이 먹어서 당뇨병 걸렸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예. 당뇨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사작용이 빨라져서 음식이 많이 땡겨지거나 하도 목이 마르니까 단 거를 찾는 거지 단 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이 걸리거나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걸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식생활이 막 서구화되고 막 먹을 게 많아져서 왔다 이런 생각을 식생활이 하거든요. 서구화되고 먹을 게 많아져서 당뇨병에 걸렸다는 위험성은 이형 당뇨에 대해서 적용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뭐 비만으로 볼 때도 그냥 그 정도로 통통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비만하거나 그런 네. 걸로 해서 당뇨병이 오지 그런 나이가 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대사증후로 인해서 오기도 하지만 많이 먹거나 서구화된 식생활로만 인해서 당뇨병이 오진 않습니다. 예. 네. 협회에는 소아 당뇨로 고생하는 이제 아이들의 부모도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든가요?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네. 조금이나마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생활 하나 와요. 그렇지만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당연히 바탕은 마련해 주지만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사회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머니가 하지만 근데 그 학교나 지역이나 주변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달갑지 못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이 아이를 오히려 특수학급 같은 낙오된 곳에 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으면 전혀 서비스를 받지 않게 일반인이랑 똑같이 하라는 그런 양분된 인식 때문에 어머니들이 너무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의 자신감을 위해서도 협회에서 다양한 행사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소아 당뇨의 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5월 달에 네. 가정의 달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소아 당뇨의 날을 제정을 해서요. 네.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서 초청을 해서 뭐 특별한 공연과 즐거운 하루를 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친구들도 수백 명이 많이 있다. 그리고 네. 우리들도 즐겁게 살 수 있고 우리들을 위해서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멘토링이나 교육이나 당뇨 캠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국제학술제를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무료로 아이들께 개방해서 국제학술제를 거기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좀 건강한 아이들과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인슐린 주사도 놔야 하고, 이것저것 좀 챙겨야 할 것들이 많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네. 당뇨병을 이제 오픈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당뇨병을 숨겨서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거든요. 예. 그래서 네. 보건실을 저희가 보건교사회랑 협약을 맺어서 네. 보건실에서 오픈을 해서 블라인드까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자기들이 창피해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맞고 숨기고 대학교 될 때까지도 오히려 숨기기 때문에 술 먹는 자리나 뭐 MT나 이런 데서 오히려 인슐린을 끊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사회적으로 당뇨병이라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그걸 옆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돼요. 이 친구는 어디 잠깐 갔으면 주사 맞으러 갔나 보다. 이 친구가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이런 음식을 조금 가리면 이거를 억지로 먹는 것보다 이거는 조금 그런가 보다 하는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주면 그런 사회적 시각을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친구들
아이들한테 이 소아당뇨의 인식을 좀 잘 심어주는 게 진짜 필요하겠어요. 그런 쪽 노력도 이제 꾸준히 계속 하셔야겠네요. 네네. 그게 아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서 인슐린 맞는 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네. 소아 당뇨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소아 당뇨인 협회 김광훈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